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전쟁 이슈에 따라 전체적인 자산 시장들이 좀 침체를 겪으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거기에 동조하는 과대 낙폭을 만들어 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진행되었으나, 자, 오늘 장 중에 이러한 것들을 덤핑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현재 굉장히 불안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그러한 시점에서 이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올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시점에서 알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경우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 가격적인 낙폭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현재 비트코인이 나아갈 중장기적인 관점을 변경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코멘트해 드렸던 내용. 자, 이러한 과대 낙폭이 만들어진 이후에 약 4에서 5일 정도 이러한 낙폭 구간에 대한 꼬리 잡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런 과대 낙폭을 만들면서 그런 전쟁 이슈와 함께 시장에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일시적인 매도세에 따른 연쇄 청산, 즉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러한 낙폭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좀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오게 되는 저점을 노린 추격 롱 포지션에 대한 플러시아웃, 즉 그런 늦은 롱들에 대한 청산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움직임이 이러한 과대 낙폭의 꼬리 구간의 범주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영상 이후 형성된 가격 차트의 움직임을 또 살펴보자면 이러한 구간에서 이런 하락 셋업의 1번 봉의 고점을 이은 추세 구조, 자, 이제 저항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조를 탈피하는 반등이 나와 주셨으나, 자, 이러한 반등이 종가상 제가 66K라고 표시한 이 레벨, 정확한 가격으로는 66,240, 이 레벨에서의 1차적인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 셋업의 일본봉을 만들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직전 하락 셋업의 고점보다 더 낮은 하락 셋업 일본봉의 고점을 형성하는, 즉 저항 구조가 한 차례 더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지금 하락 셋업의 1번봉을 시작으로 현재 하락 셋업이 7번까지 연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하락 셋업이 9번까지 완성이 되더라도 이러한 추세상의 연장을 추가로 가져가기보다는 이러한 하락 셋업의 9번봉까지 완성 이후 다시 한번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 구간, 제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해내야만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톰디마크 시퀀셜상의 리스크 라인, 즉 72,603 구간에서 여기서 원의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되돌림을 만들어내고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자, 이러한 구간의 고점과 현재 과대낙폭의 저점을 기준으로 시간축의 되돌림 비율을 작도해 본다면, 자, 현재 지금 7번 하락 셋업이 연속되고 있는 구간이 이러한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작도한 시간축의 되돌림 비율의 0.5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이러한 8번, 9번 캔들이 형성되는 구간이 이제 0.618, 시간축의 0.618 되돌림 구간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두 개의 캔들을 만들면서 하락 셋업을 9번까지 완성시키더라도 이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시간축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보조지표인 RSI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RSI의 고점을 이은 추세 구조, 자, 이 구간, 이 반등 고점 구간에서 이러한 RSI의 추세 구조상의 돌파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번 추세선에 닿는 시점에서 이 RSI가 이런 추세 구조를 돌파하면서 모멘텀의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또 기대감을 가지고 관찰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또 그러한 구간들이 현재 이러한 시간축의 분기점 구간에서 이제 맞물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RSI 추세 구조의 돌파, 즉 모멘텀의 반전은
일반적으로 캔들의 저항 구조에 대한 돌파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RSI가 성공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저항 구조 역시도 돌파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 거래소들의 누적 거래량 델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과대낙폭을 만들었던 시점에서는 이러한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모든 거래소들의 CVD가 일제히 이제 전쟁 이슈에 따른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과대낙폭을 만들었으나 이후 진행된 움직임에서 다른 두 개의 거래소와는 다르게 코인베이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과대낙폭 직후의 구간에서 한 차례 이제 매수세가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런 반등 이후 진행된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만드는 이 구간에서 주요하게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의 이런 CBD상의 매도세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와 코인베이스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매수세와 매도세의 추세가 조금 역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지금 시장에 이러한 낙폭에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바이낸스 거래소의 매도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차트를 그리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에 기인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좀 관찰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펀딩 비율을 들 수 있겠죠. 자, 이제 펀딩 비율은 이러한 구간에 최초 도달했을 때 굉장히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과열되어 있고, 심지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과열되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 거의 이제 0 수준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중립적인 수준에 가까워져 있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역전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펀딩 비율이 음수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미 일부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모든 거래소들의 평균치지만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미 펀딩 비율이 음수로 전환된 거래소들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에 따른 롱 포지션을 빠르게 닫고 현재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의 숏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결제 약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간에 미결제 약정의 수준까지, 이러한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이제 해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만큼 많은 파생상품 시장의 포지션이 이제 닫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파생상품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점점 부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이러한 펀딩 비율이 음수로 전환되었던 시점들을 본다면, 이러한 시점들은 주요하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즉, 시장의 공포 심리를 유발하고 이러한 것들을 역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과열을 해소하고 재차 추세를 터뜨릴 수 있었던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구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신에 된 청산 히트맵을 보았을 때 이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롱 포지션의 청산 유동성은 이런 과대 낙폭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대부분이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에 좀 가장 많은 청산 유동성이 모여 있는 구간은 이러한 구간으로서 가격 구간으로 보자면 약 73,000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따른 과대 낙폭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의 변동성에 기인한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 재차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청산 유동성 레벨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CME 선물 차트를 통해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이제 하방에 위치하고 있던 갭 구간들이 이제 모두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이번에 생긴 최근에 이제 상단 갭은 확실하게 마저 채우지 않고 조금 남겨둔 상태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련의 과정이 끝난다면 다시 한번 상단에 위치한 나머지 갭 구간을 채우는 움직임, 나아가서는 이러한 갭을 관통하며 올라가는 움직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범주에 따른 전체적인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아래라고 표시한 R 구간, 아래의 모든 구간에서는
시장에 유의미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셋업이 이제 9번까지 완성이 되더라도 이러한 셋업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간, 꼬리 잡기를 할 수 있는 약 4에서 5일 정도의 시간 동안 꼬리 잡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맥락과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자, 만약 여기에서 이 꼬리 구간을 완전히 잡아먹는,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는 하락을 주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구간, 제가 차트상 마지노 라인이라고 표시해 놓은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는 57,780인데, 자, 이 구간은 차트의 구조상 과거 주요한 돌파 기준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첨언했던 내용이 있죠. 자, 이 구간 57K 구간은 ETF 승인 이후 현재 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한 고래들이 형성한 매물 구간, 즉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그러한 물량들의 평균 매수 단가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꼬리를 완전히 잡아먹는 하락의 가능성이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셋업 완성하고 반전을 만들 가능성보다 높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시장의 가격 방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살펴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주요한 지지 레벨 위에서 주봉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통합 기간에 이제 일련의 움직임이 만들어짐에 따라 현재 우리는 이전 사이클의 고점 구간을 현재 다시 한번 저항에서 지지로 바꾸려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주봉 차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제 테드 도미넌스의 3.7 이러한 구간에서의 반등, 된 반등이 이탈한 주봉상 추세 구간, 즉 평행 채널 구조의 하단부, 그리고 주요한 수평 레벨인 5.25%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 이후에 재차 꺾여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강세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또 비트코인 시장에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다는 뉴스였죠. 이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적인 지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도 하루하루 사고 팔고 이제 선물 거래를 하며, 또 이제 심지어 그러한 선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래버리지 단기 투자만을 고집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그러한 것들, 단기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분기에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들어올 거대한 자금, 그리고 그러한 자금들이 이제 ETF 승인 이후 실제로 약 3에서 4개월 정도의 이제 검토를 마친 본격적인 자금의 유입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ETF 승인을 외치면서 기대했던 실제 그 주인공들의 자본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가운데, 그러한 자본들과 함께 발맞출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분석을 해왔었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구간에서 바이더 딥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구간 베어 트랩, 그리고 바닥은 나왔다라는 얘기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시장의 주류 의견에 반대하는 이단이었고 비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23일 38,000불 구간에서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위에 이제 발산이 나온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 고통받을 것이고 팔아도 고통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 이러한 구간들에서 안정적으로 저점을 확보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그런 가격 통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받을 것이고, 또 이러한 움직임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추세 추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줄 수 있는 가격 통합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 이 구간입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함께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뭐 이제 이런 코인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대부분의 군중들은 이제 그냥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다라고 이제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러한 성취를 얻기까지 뭐 수많은 하락장들과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악재들을 지나오면서 어떤 사이클의 정점에서 어떤 성과를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시는 것은 절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치열한 과정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 시장에 자기는 도박을 하러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을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가격 차트 역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 끝에 발생한 강력한 하방으로의 과대 낙폭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격 통합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리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요즘 본업이 너무 바쁜 나머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렸는데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또 하나의 인사이트로서 참고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부셨습니다.